5,890억 달러, 그리고 도저히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많은 생명의 희생. 여러분, 이 압도적인 숫자는 그냥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한 국가의 기반이 문자 그대로 무너져 내린 물리적인 대가이자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끔찍한 비극을 상징하죠. 아마 시작은 아주 거창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측 모두가 마주한 현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참혹한 소모전 뿐입니다. 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여러분, 오늘의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긴 파괴적인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 피해의 실체를 정말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널브러진 전차들의 잔해가 보여주듯 도대체 왜 이 전쟁이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진흙탕에 덫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지금부터 구조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진흙탕의 덫 속으로. 한때 하늘을 찌르던 야망이 어떻게 멈춰섰고 왜 전술적 교착 상태에 빠졌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자의 오만한 야욕이 시작한 전쟁. 그러나 그 끝은 양쪽 모두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사실 이 한 문장이 푸틴의 전략적 실패와 최전선의 상호 파괴적인 현실을 완벽하게 요약해주고 있죠. 단기간에 끝날 거라 장담했던 침공은 무의로 돌아갔고, 이제 전선은 그 어떤 영광도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늪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쟁연구소와 군사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남부전선에서 무려 400평방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탈환하면서 전술적 주도권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드론 공격의 파괴력이 어마어마한데요. 5월 단 19일 만에 1만 9천 명에 달하는 러시아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정도니까요. 반면 러시아의 상황은 좀 심각합니다. 2020년 1분기에 7만 500명을 징집하긴 했는데 이게 최전선의 어마어마한 병력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거든요. 한마디로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러시아의 공세는 완전히 발이 묶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전투가 남긴 상흔은 어느 정도일까요? 두 번째 파트, 잿더미가 된 수십억 달러, 그 초토화의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00만. 이 거대한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계은행의 최근 평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체 주택의 14%가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300만 가구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폭격에 찢겨나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아파트 건물들, 그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잿더미로 변해버렸는지 보여주는 정말 뼈아픈 증거죠. 피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당장 환산하기도 벅찬 이 거액은 우크라이나 인프라에 가해진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만을 추산한 겁니다. 발전소가 무너지고 도로가 끊기고 항구와 철도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한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피땀 흘려 이룩한 문명과 기반 시설들이 단 몇 년 만에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거시적으로 세계은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들여다보면요. 총 5,880억 달러라는 정말 믿기 힘든 규모의 복구 예산이 도대체 어디에 필요한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꽉 막힌 교통망 재건에 960억 달러, 마비된 에너지 인프라 복구에 910억 달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0만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데 9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의 2025년 명목 GDP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원래대로 돌려놓는 원상복구에만 투입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쏟아부어야 할 돈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과연 양측의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파트, 지속 불가능한 전시경제와 그 부메랑 효과를 살펴보죠. 양측의 경제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아니 극명한 대비가 나타납니다. 한쪽을 보시면 네이터는 2026 한 해에만 우크라이나에 600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서방의 흔들림 없는 지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러시아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EU 제재 특사의 평가를 보면 현재 러시아는 16%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에 6%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자금줄인 석유 수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민수 경제를 갉아먹으며 억지로 버티고 있는 이 전시체제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은 가만히 둬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한몫했죠. 우크라이나는 장거리 드론을 띄워서
러시아 전쟁 기계의 숨통을 정확히 노렸습니다. 러시아 영토 깊숙이 자리 잡은 정유소와 저장소를 정밀 타격해서 가공 작업 자체를 마비시켰고, 결과적으로 러시아 석유 수출 능력의 무려 40%를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리하게 일으킨 전쟁이 결국 자기네들 핵심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경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장 참담하고 무거운 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 이 엄청난 인명피해의 대가는 과연 누가 치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슴 아픈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5만 6천 명. 앞서 우리가 본 수천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피해 핵들, 그 이면에는 결국 이 5만 6천 명이라는 무고한 민간인들의 피값이 서려 있습니다. 외교협회의 글로벌 분쟁 추적기를 보면 계속되는 끔찍한 공습과 시가전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친 평범한 사람들의 수가 이렇게나 불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해서 나을 건 없습니다. 이 수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당장 370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국내를 떠도는 실향민이 되었고, 무려 590만 명이 국경을 넘어가 낯선 땅에서 난민으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심지어 1080만 명은 당장의 식량이나 깨끗한 물, 의료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에 처해 있죠. 누군가의 오만한 결단이 수많은 사람들의 단란했던 가족과 일상을 이렇게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볼까요? 앞서 쭉 살펴보셨듯이 지금 이 상황은 한마디로 진흙탕의 덫입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며칠 만에 수도를 점령하겠다던 침공 초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어졌죠. 결국 양측 모두에게 끔찍한 상처만 남긴 파괴적인 교착 상태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뼈대만 앙상한 유령 도시들, 붕괴되어가는 국가 경제, 그리고 수백만 명의 피눈물 뿐입니다.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전략적 명분이나 영광도 이 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위정자들의 그 헛된 야욕이 만들어낸 이 처참한 진흙탕 속에서 과연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5,880억 달러라는 돈으로도 다 환산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잿더미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일상을 다시 세우기까지 우리는 도대체 앞으로 몇 세대의 희생을 더 지켜봐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생각의 단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